편안한 수학문화 이야기 장훈입니다. 오늘은 소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소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자연의 소리, 음악, 소음, 점점점 여러 가지. 자, 이러한 소리는 공통적으로 우리 느낌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공기의 진동으로 우리가 알아듣게 되는 거죠. 이 공기의 진동은 자연의 소리로 여러 가지 단순한 음파들의 합인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죠. 여러 악기 또는 기타 등등의 단순한 이런 공기의 떨림들이 동시에 합쳐져서 하나의 음악 소리를 내주는 거죠. 소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공기 진동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모습이 바로 음파일 텐데, 여러분 아마 음파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 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놓은 거지만, 사운드 웨이브라고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치면 이런 앱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 앱을 다운받아서 여러분의 소리 또는 기타 등등 말 이렇게 하고 이런 음파를 바로 관찰해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음파, 그렇죠? 이런 공기의 진동은 드디어 우리의 고막을 울리게 될 것이고, 고막의 진동은 달팽이관 등등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 뇌가 인식하게 되죠. 생리적, 심리적으로 인지하게 될 텐데, 즐거움, 슬픔, 불쾌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되죠. 소리에 따라서. 결국 여러 진동이 공기를 통해서 동시에 전해지는 거죠. 진동의 세기, 빠르기, 형태 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소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음파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운드 웨이브 같은 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음악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공기의 진동이 바로 마이크의 진동판을 움직이게 돼요. 그럼 이 진동판은 이 마이크 안에는 자석이 들어있고 코일이 감겨져 있다는 거죠. 물론 다이내믹 마이크의 경우는. 그럼 진동판이 울리면 이 코일이 진동판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진동판이 울리면 코일도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자석에 감긴 코일이 움직이게 되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패러데이 법칙, 전자기 유도 법칙이죠. 그래서 코일이 움직이니까 전류가 생겨요. 전류 세기에 따라서 세면 높고, 이 오실로스코프는 여기서 생긴 전류의 세기를 볼 수 있는 장치인 거죠. 그렇죠? 전류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러한 복합파는, 그렇죠? 이런 복합파죠. 나오는 음파는 복합파예요. 근데 이 복합파는 실제로 여기 이러한 간단한 정현파들, 이런 정현파들의 합이 바로 복합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어떤 소리라고 하는 것을 대체로 우리가 보는 음파는 복합하다.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진동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나오는 거고, 그러한 음파는 사실은 간단한 정현파라고 하죠. 이런 파들의 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소리급세 같으면 얘는 항상 440Hz의 소리만 내죠. 물론 미세하게 다른 소리도 내겠지만 우리가 들을 때는, 그러니까 요거는 세기는 약하게 크게 약하게 이렇게 되지만 이 간격, 소리의 높이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 진동의 간격은 항상 일정하게 나오도록 만든 것이 바로 소리급세죠. 이것을 소리의 세기까지 똑같이 한다면 이런 게 바로 정현파예요. 그렇죠? 소리의 간격과 소리의 크기를 일정하게 한 아주 단순한 이런 파들을 정현파 이렇게 부르고, 순음이라고도 합니다. 순음. 자, 그러면 이제 음파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소리에 대한 전반적인 진짜 이해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공기의 떨림이죠. 공기 입자가 왔다 갔다 진동한다는 것이고, 이런 공기의 움직임을 우리는 고막의 진동으로 받아들여서 뇌로 인식하게 되는 거고, 굳이 수학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뭐 이 공기의 진동을 우리가 그 전에 했지만 그래프로 뭐 볼 수 있는 거죠. 수학적으로는. 그러면 이런 소리를 바라볼 때 물리적 관점, 또 이런 생리심리적 관점, 수학적 관점 이렇게 보았을 때 관점의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물리적으로 보면 공기압의 세기 이런 데는 센 거고, 공기압력이 이런 데는 공기압력이 약하잖아요. 공기압의 세기라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단위는 뭐예요? 보통 파스칼을 많이 쓰는데 이건 너무 미약해서 보통 소리에서는 마이크로 파스칼, 그렇죠? 100만 분의 1 파스칼인 거죠.
마이크로파스칼이라는 단어를 써요. 약한 소리에서는. 물론 큰 소리는 또 단위가 커지겠지만. 그 다음에 이 입자의 떨림이 얼마나 빠르냐, 아니면 천천히 움직이냐, 이런 입자의 떨림 빠르기. 그 다음에 음파의 모양, 톤 컬러라고 하는데, 공기압의 세기, 떨림 빠르기,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또 음파는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결국 생리심리적으로 본다면 공기압의 세기는 우리는 소리의 크기로 인식하게 되죠. 공기압이 세면 소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그 단위는 파스칼이 아닌 데시벨로 쓰죠. 그렇죠. 이건 조금 이따가 한번 데시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 입자의 떨림 빠르기, 이것은 진동수죠. 진동수. 초당 진동수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헤르츠죠. 이것은 똑같죠. 우리 심리적으로도 이제 물론 느끼지는 못하지만 소리로 우리 듣기는 하죠. 인지는 하죠. 소리의 헤르츠에 따라서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음정의 음정. 그리고 이것은 뭐 수학적으로는 진동수에 관한 이야기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음파의 모양은 여기 있는 공기압, 세기, 떨림 뭐 이런 변화는 우리는 생리심리적으로 소리의 맵시라고 인식이 돼요. 음색. 그렇죠? 같은 라 소리가 나더라도 색소폰 라와 기타 라, 피아노 라는 서로 높이는 같지만 색깔은 좀 다르죠. 소리 맵시는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런 진폭과 진동수의 변화 패턴인 것이죠. 음파의 빠르기는 소리의 속도일 수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 우리가 관찰하는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나 사진 찍어 놓은 겁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것이고. 그걸로 여기 이제 흠을 내서 이거 촘촘한 흠과 좀 느슨한 흠, 그리고 같은 속도로 끈을 이렇게 긁어버리면 간격이 있는 홈에서 나는 소리보다는 촘촘한 간격에서 나는 소리가 분명히 더 높아요. 더 높은 소리가 나요. 이 진동에 관한 실험을 우리 갈릴레오가 처음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정말 멋진 실험이죠. 이것을 그래프로 보면 요 같은 0.01초, 여기도 0.01초 같은 간격인데 얘는 요만큼 진동하는 거고 얘는 훨씬 더 많이 진동해요. 진동수 15면 그렇죠? 진동수 15 또는 진동수 5, 만약에 500Hz, 그렇죠? 여기 0.01초에 진동수 5번이면 500Hz, 1초에 500번이죠. 또 0.01초에 진동수 15번이면 이건 1500Hz, 1초에는 1500번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때는 굉장히 높은 소리가 나는 거죠. 정리하면 진폭은 소리의 크기, 그렇죠? 그다음 소리의 이 진동의 빠르기, 그렇죠? 진동수는 바로 소리의 높낮이 관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한 곳이 뭘까요? 라 소리죠. 이게 보통 우리 중간 가운데 도지요. 이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라 소리. 이 라가 보통 440Hz, 1초에 440번 진동하는 소리가 요 소리예요. 그래서 피아노 소리는 결과적으로 여기를 A가 라예요. 그렇죠? 여러분 C, D, E, F, G, A, B, C 이러니까 A가 라 소리예요. 이게 피아노에서는 요게 A4에 해당하죠. A0, A1, A2 이렇게 이름 붙여요 보통. 그래서 A7까지 나죠. 그러면 라 소리가 우리는 같은 간격으로 느껴지지요. 그러나 실제로 진동수는 요게 440이면 그 한 옥타브 높은 라 소리는 이 진동수의 2배예요. 880. 또 다시 2배 하면 한 옥타브 더 올라가죠. 1760. 또 한 옥타브 더 높은 라 소리는 3520Hz. 1초에 3520번을 진동한다는 거죠. 그 제일 낮은 라 소리는 27.5. 천천히 진동하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요 27.5, 55 요 간격하고 55Hz와 110Hz의 간격하고 110Hz와 220Hz 이 간격을 우리는 피아노에서는 같은 간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보면 실제 간격은 이런 거죠. 이건 굉장히 좁고 점점 멀어져야 맞는 거죠. 이게 제가 점점점이었죠. 실제로 그릴 수가 없어서. 그럼 물리적으로 진동수의 그래프는 간격은 이게 진짜죠. 이게 맞는데 우리 피아노 소리, 생리심리적 관점인 거죠. 거기서는 이걸 같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간격으로.
그죠, 여러분? 그럼 이 사이의 관계는 수학적으로 어떤 관계냐? 이럴 때 여러분 아마 배운 로그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는 곱셈을 덧셈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곱셈적 관계가 있는 것을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변화해 주는, 그러니까 이 간격을 설명해내는 것이 바로 로그 함수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인식하시면 되시고, 로그 함수를 잘 아시는 분은 뭐 금방 계산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소리에 대한 인식에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진동수는 그 그래프가 이렇게 굉장히 좁다가 넓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생리 심리적으로는 우리는 같은 간격으로 느낀다. 그 사이에 로그 함수가 관여한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시겠고, 자 이제 소리의 크기에 관한 이야기 잠깐 나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부드럽고 그쵸? 낮은 소리가 20 마이크로파스칼이에요. 물론 이것은 특정한 20 마이크로파스칼, 이거는 2만 마이크로파스칼. 보통 대화. 관현악단 연주는 200만 마이크로파스칼. 이게 너무 그렇죠? 빨리빨리 커져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것을 파스칼로 꽂힌다면 또 반대. 이거는 2파스칼이에요. 100만 마이크로파스칼이 1파스칼이니까 이 소수점이 너무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압력 단위를 쓰면 이 소리의 이 간격이 너무 이 숫자들이 크게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죠. 그래서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사람이 가장 부드러운 낮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0으로 하고 이걸 좀 다시 재배치하는 단위를 만들어 보자. 이래서 데시벨이라는 그런 단위를 새로 만들었어요. 여기 P는 바로 마이크로 파스칼을 넣을 거예요. 20을 여기다 넣으면 20분의 20이 돼서 1이 되고, 로그 1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0이죠. 0. 0 곱하기 20 하면 0이 되니까 이것이 바로 0데시벨이 되는 거예요. 요 로그 시우는 요 과정은 0의 개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0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 2만을 여기다 놓고 20으로 나누면 1000이 되잖아요. 1000에서 0의 개수는 3개죠. 그럼 요 계산이 3이라는 거예요. 3 곱하기 20 하면 60Hz가 되는 거예요. 어디 한번 보십시다. 60Hz. 여기는 200만인데 20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20 나누면 0의 개수가 5개니까 5 곱하기 20 해서 100이 되는 거예요. 100데시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현악단 연주는 100데시벨이고 이건 이제 60데시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학적 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물론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 과정을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데시벨은 요 대시는 10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요 벨은 알렉산더 그라함 벨, 여러분 전화기 만든 분의 이름이 붙어 있는 소리 크기의 단위입니다. 좀 더 알아보면 초침 소리는 20데시벨 정도 되고요. 전화벨은 70데시벨, 큰 트럭은 90데시벨, 비행기 착륙할 때 그 꽝 소리 나잖아요. 이건 120데시벨 정도 됩니다. 자, 소리 크기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하셨고, 그 다음에 소리 속도는 매질과 좀 관계가 있죠. 기체 때 소리가 전달되는, 이 공기 진동이 전달되는 거하고 액체에서 진동하는 거하고 이건 고쳐져요. 줄 따라, 청진기 줄 따라서 진동해서 가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보세요. 공기가 없으면 진동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가면 진동이 없어 소리를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소리 전달 속도를 보면 기체는 분자들이 널찍널찍 있고 액체는 그보다 좀 촘촘하고 고체는 훨씬 더 분자들이 붙어 있죠. 붙어 있으니까 전달을 빨리빨리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체일 때 가장 늦어요.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가. 여러분, 이게 보통 1초에 340m 정도 가죠. 액체에 들어가면 1초에 약 1500m 정도. 그 다음에 고체에서는 1초에 약 5000m 정도 간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소리 속도는 매질에 따라 다른데 기체일 때는 좀 헐렁해서 좀 늦고, 액체에 들어가면 조금 빨라지고 고체는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는 공기 떨림이 없어서 소리 진동이 없다, 못 듣는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리는 이제 진동으로 인한 압력의 변화가 고체, 액체, 기체와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 전달되는 파동이다. 그리고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범위여야 한다. 그걸 우리는 소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파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천 음파, 들을 수 있는 음파, 20Hz부터 20kHz, kHz는 1000이에요. 20kHz는 2만 Hz를 의미해요. 그 이상 소리는 우리 귀로 못 듣습니다. 이것이 보통 소리인 거죠. 그리고 2만 Hz, 20kHz보다 더 큰 이 녹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을 초음파라고 하죠. 여러분 초음파 아시죠? 초음파 우리 병원에 가면 초음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의료적 관찰을 하게 되죠. 그다음 초저음파도 있어요. 그렇죠? 초저음파. 어떤 동물들은 이런 초저음파로 서로 소통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20Hz보다 더 아랫부분. 이건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진동수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 20Hz, 2만 Hz. 그다음 초음파, 초저음파. 이렇게 소리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